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비전위원회에서 또 이사회에서 세워주신 기관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커리큘럼위원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와 또 가정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그림이 우리 혁이 소리 아빠이신 김승 교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가 좋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위에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13학년부터 16학년,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완성하는 그런 그림을 저희 비전위원회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애써 주신 저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필요들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게 해주신 그 중고등 과정,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앞으로 더 발전을 할 때 비로소 저 16학년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너무나 GLCS에서 정말 잘 해오신 영성, 또 성품, 인문, 언어 소양에 대한 교육, 여기에 중고등 과정의 진로 탐색, 진학 준비,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든, 어느 대학을 가서든, 또는 어느 곳에 가서든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등 시기에는 영성과 인문 소양 중심의 교육에 중심을 두고요.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개별 적성을 탐색하고, 고등은 진학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비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함께 공감한 것은 9학년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까지 웬만한 것은 다 쏟아 부어서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그런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이제 한번 나는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을 갈 것인가, 해외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진로를 찾아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저희들이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비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또 이사회에서 추인해 주셔서 커리큘럼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된 게 아니고요. 저하고 몇몇 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생애교육 과정 전반과 또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교수 설계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 당연히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 물론 참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언제든 열어드려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구성체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아까는 라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좀 두꺼워졌죠. 커리큘럼 위원회가 등장하면서 저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 두꺼워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저 커리큘럼 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뒷받침할 또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성품, 인문, 언어 소양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될 초등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FOC 다음 세대 개발원을 설립 또는 네트워킹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기존에 진로팀이 있는데 그 팀을 모체로 해서 더 확대해서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리버티를 일단은 저희들이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코리아와 협력하고 또 실제 그 미국에 있는 리버티 입학 담당 저희 처장님이나 또 입학 담당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명을 돕는 맞춤 개별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방향을 물론 이제 큰 틀의 학교의 방향성도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커리큘럼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방향안을 이제 제시하고 공유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위원회니까요.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영어 교육, 그 다음에 인문사고 교육, 그 다음에 수준별 교육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안 되네요. 그리고 기존의 수학 교육과 AO, 알파 오메가 교육은 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영어 교육, 인문사고 교육, 수준별 교육의 방향성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전히 안 되는데요. 되네요. 네. 자, 영어 교육인데요. 영어 교육의 방향성은 초등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과 실제적인 영어 사용 경험 이것을 주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이것은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아이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 단어는 최저등급화해서 좀 쉽게 즐겁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는 영어 에세이 초급을 하고 중고등에 가서는 에세이를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이후에 리버티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수준에 따라 그룹화해서 수준별 개별화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저희들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에 가서는 유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자격 요건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학 이후에 유학을 실제로 가서 대학 수업을 영어로 소통하면서 소화해 나가는 데 무리 없도록 그렇게 영어는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를 계속 해 나가겠고요, 커리큘럼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인문사고 교육인데요. 인문사고 교육은 아무래도 모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습관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정국어 교과서에서는 핵심 작품과 교육 요소들을 살펴서 그것만 발췌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 습관을 먼저 형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토론, 논술, 에세이 이런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별도의, 저게 잘못 쓰여졌네요. 별도의 인문 프로그램과 교재를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또 리더십 교육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철학 교육 이것을 인문 수업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고 교육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수준별 교육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준별 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냐면 초등은 아까 이제 즐거운 영어, 실제 경험하는 영어 이런 식의 영어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학습의 즐거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영어 보충의 필요가 생길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건데 이것을 시기별로 보충하고 ESL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수준별 교육이 영어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즐거운 영어로 제가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영어 정도만 해줘도 앞으로 쭉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영어를 잘 빨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특별하게 보충을 통해서 ESL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도 생길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업에서 수준과 학습량은 수준 진단 평가를 통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과목이든지요. 네,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그렇게 조절을 해나가면서 또 동시에 학습 동기와 학습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부 감성 프로그램이나 공부 습관 프로그램들 이것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학기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또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게 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눌렀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막 출범한 커리큘럼 위원회가 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과 꾸준히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중간중간에라도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커리큘럼이 GLCS의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큘럼 위원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또 참여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천한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퀘스천 Q&A 시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학교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주신 길, 비전 그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동안 잘했지만은 더욱더 그것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붙잡고 가겠다라는 다짐과 이제 학부모님들 지금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막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목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목표들이 분명히 좀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발달 상황을 다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디자인해서 그리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환경에 올라갈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중등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이겠고요. 또 모국어 교육을 강화시켜서 또 인문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 아이들이 인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큰 목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Q&A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쭉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들은 완성 단계가 절대로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 과정입니다. 어떤 부분은 시정되는 부분도 바로 시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이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리버티 대학 우리가 리버티 대학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리버티 대학을 우리가 왜 추천을 해야 되는지 리버티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곳으로 리버티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 이런 진학 진로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왜 리버티 대학을 추천하는가? 몇 가지 그다음에 지금 나는 저 리버티는 어떤 학교인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아이들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왜 리버티를 우리가 추천하는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가치관, 비전, 안정성, 공동체, 신앙관, 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가치관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 리버티 대학은 크리스찬 대학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든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교육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이런 성경 과목이라든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꼭 배워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들이 정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진과 모든 프로그램, 환경 이런 부분이 다 크리스천 가치관들이 잘 배어있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목적, 나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인데, 리버티 대학도 그들도 가지고 있는 프레이즈가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챔피언을 키운다. 그러한 정말 모토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가치관들이 우리 학교와 아주 동일하다. 사실 뭐 많은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죠. 근데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90% 이상 사실 교수진들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리버럴한 교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좋은 명문대로 갈수록 그런 것이 더 심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뭐 저희 조카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는 아이들 봐도 교회에서 잘 키워진 아이들도 대학을 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성도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거기 뭐 청소년 유스그룹도 다니고 다 하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은 교회를 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소리 없는 침묵의 뭐 출애굽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교회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큰 이유가 대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수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가르치느냐. 교수진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학생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거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깊게 잘 잡혀있는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동성애 같은 거 확보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학교 내에서는 그것이 다 이미 일반적으로 되어버렸어요.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동성애 친구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미 그 학교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까지도 같은 가치관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손실적으로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정말 21세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비전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학교의 안전성입니다. 캠퍼스 내의 안전, 믿음의 교수진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교수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또 이 캠퍼스 자체는 안전성을 따졌을 때 미국 10위 안에 드는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캠퍼스가 비교적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 디자인을 하기를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시설들을 정말 디자인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심지어 옆에 있는 개혁 마트를 가는 것도 지하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고, 학교의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안전하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의 캠퍼스이죠. 그 지역 자체도 그 학교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그 타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설립한 학교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 지역이 자체가 큰 동네가 아닌데 한 3만 명, 한 4만 명 정도 사는 그러한 더 되나요? 헷갈리네 그러면. 근데 적은 동네예요. 근데 학교가 핵심이고 교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어떤 크리스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술집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특히 이제 그 여학생들을 보내야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이런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정말 관리되는 그러한 학교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학생들끼리 유대 공동체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 지난 학기에도 이제 와서 이번 졸업한 분이 와서 아이들을 통해 간증을 했는데 정말 일반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자기네끼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 거죠. 이러는 것은 크리스천 학교 외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 계속 크리스천 학교 다녔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교수들이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그 마음들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서로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후배와의 관계들도 상당히 사실 양선은 얼마 전에 다녀오셨지만은 그런 그 학생들끼리의 관계, 학생들이 열려있는 마음들,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기숙사 이제 그 리더가 있잖아요. 성적이 좋고 모범이 된 학생들이 리더가 돼서 그 동을 관리하고 그 영역을 관리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오수석 신앙관 비슷한 얘기인데 상당히 아주 복음적인 교회죠. 학교죠. 요즘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고 또 학교이고 그래서 학교 내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 수업을 들어갈 때도 많은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뭐 이렇게 카라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반바지나 뭐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들어갈 수 없고 하는 얘기가 운동복을 입고 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긴장이 떨어지고 오히려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드레스 코드를 아주 서로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批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앙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신학 자체도 매우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 크리스천 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인문교육 대학들이 가장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학교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리버티 대학은 종합대학의 어떤 그러한 위치를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공이 150개인가요? 그 정도 되는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떤 능력,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 워낙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것들을 정말 감안해서 전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것이니까 요거밖에 안 돼. 요거 하지 않으려면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너 무엇을 공부하고 싶으냐. 함께 선생님 교수님과 함께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리버티 대학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준비하는데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러한 학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버티 대학에 대해서 어떤 학교입니까? 좀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은 직접 다녀오고 또 많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양태현 선생님께서 말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반 담임 양태승입니다. 시작한 지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지났거든요. 많이 힘드실 텐데 긴장을 푸시고 이 시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반 담임을 맡으면서 이제 지난 진로를 상담하면서 국내 대학과 국내 대학을 많이 찾아봤고 그러면서 리버티 대학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리버티 대학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지만 도대체 어떤 학교고 또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러는 복잡한 미국 세상에서 리버티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캠프를 참관하는 식으로 해서 지난 7월 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교수님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입학 관계자분들 또 이제껏 우리가 온라인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컨택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리버티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GLCS 선생님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GLCS 학생과 학부모의 눈으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리버티 대학교는 린치버그라는 작은 소도시에 있어요. 보시다시피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기차로 3시간 가는 곳에 있습니다. 직항이나 비행기표는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워싱턴 DC에서 내려서 기차로 이렇게 갔습니다.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71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44년이 됐고요. 규모로는 미국 내 7번째 큰 캠퍼스와 규모가 있고 150여 개의 캠퍼스 내 학부학과가 있습니다. 14,000여 명의 캠퍼스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있고 80여 개국에서 있고요. 10여 명 이상의 온라인 학생들이 있고 학생 교수의 비율은 25대 1, 대학원은 8대 1입니다. 주요 전공으로는 150개를 다 쓸 수가 없어서 특별히 이 학교에서 자랑하고 있는 전공들에 대해서 썼어요. 비즈니스, 헬스사이언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원도 있고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나 아카데믹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학교입니다. 교수진들을 보면 한 2,500명 정도의 관계자분들이 있는데 교수진들의 경력을 보면 다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신 여러 곳에서 초빙되어진 교수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공은 입학시는 결정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교양 과목과 함께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선생님,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전공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티 동문들은 총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화면을 보시는 것은 리버티 대학을 졸업한 한국 인들의 사회 활동을 썼는데요. 보시다시피 리버티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좋은 전공을 위해서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레이슨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는 없지만 주요동이신 최석범 이사장님과 또 저희 초대 교장 선생님인 정승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보시면 저희 임대 교수 피아노과에도 김태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만나뵀는데 정말 저희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님과 이때도 뭐 멘토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과 굉장히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이때로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 보듯이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자랑거리인 컨보케이션이라고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에 있고요.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 집회를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대학교 수업은 아예 없고요. 많은 사회, 정치, 경제, 연예 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와서 믿음의 강증을 하고 또 도전도 시키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 학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비전과 가치관들을 항상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출석 체크도 해요. 기숙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숙사가 그냥 같이 사는 곳이 아니고 기숙사에는 장들이 있어요. 기숙사에는 한 동에 10명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있다면 기숙사가 굉장히 넓은데 그런 장들이 세워져 있어서 이런 출석 체크를 해야 될 때나 아니면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런 장들이 기숙사 방에 있는 후배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제가 부러워서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많은 경기장과 많은 실내 체육관, 수영장, 아이스링크, 승마장, 사계절 스키장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장비나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기 반품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제학생들이 아까 80여 개 조사였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벤트나 활동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성교 훈련, 성교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예배 찬양 모임이 있고요. 건전한 학교 자치 정부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대학교에 이 학생회다 그러면은 참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이 있고 다양한 스포츠 클럽이 있어서 한 30여 개가 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여자 발리볼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었는데 아주 다양한 스포츠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곳은 기숙사 건물들이에요. 7가지 종류의 기숙사 건물들이 있고 여기 캠퍼스 내 1학년들은 전부 다 기숙사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캠퍼스 저희 첫 번째 있는 저런 기숙사는 산 바로 아래 있어서 저런 동에 기숙사가 한 몇십 동이 그냥 쫙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저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서 좋은 공부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기숙사 내부고요. 네. 1층, 2층 침대, 어떤 침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조금씩 틀려지고 그다음 어떤 기숙사 건물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집니다. 네. 그리고 식당은 학생 식당에 한계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식당은 학생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음식의 품질, 맛 이런 것이 미국 대학 내 캠퍼스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냥 식사만 제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과자, 스무디, 아이스크림, 커피 이런 게 다 그냥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외에도 언제든 가서 그런 간식들까지도 먹을 수 있게 다 학비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컴퓨터실, 빌딩마다 컴퓨터실이 그냥 오픈이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도 아주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학 서류는 간단합니다. GLCS의 고등학교 성적표 5학년부터 10여 년까지의 성적표와 토플 61점, 120점 만점에 61점 이상, 또는 아이팹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3.6점 이상,
그다음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대학교, 미국에 있는 일반 대학교는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준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저희도 61점 이상 맞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GLCS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서 어떻게 수업을 따라잡고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이 목표지 61점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서류도 간단하고 점수도 낮게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느냐, 인터뷰를 안 하느냐 이랬더니 그 학생이 와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우리의 보는 것이지 이런 서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대답을 해줘서 정말 우리가 점수나 어떤 서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나 모든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학교 등록금은 학비, 기숙사비, 식비, 그다음 활동비를 포함해서 약 3만 불입니다. 이거는 2015년 9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현재는 계속 매년마다 조금씩은 가격이 상승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비라는 것은 아까 그런 스포츠 센터,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피고요. 그래서 이 3만 불에서 약간 차이는 나고요. 저 티어 1 룸 이런 것들은 어떤 침대를 사용하느냐 또는 어떤 장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숙사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한국 대학교 하면은 등록금만 따지는데요. 그 등록금은 저 맨 밑줄에 있는 튜이션이라고 해서 21,300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기숙사, 식비, 활동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사사씩 뒤졌어요. 그리고 메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관계자들과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등록 장학금이 먼저 있어요. 등록 기간 안에 등록하면 첫 회는 최대 2,000불을 그냥 그 기간 안에 등록해 주고요. 장려금이라고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학교를 다녀줘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해라는 장려금이고요. 온라인 장학금은 저희 GLCS에서 고등학교 때서부터는 크레딧 코스라고 해서 미국 선생님과 직접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 수업료는 70%가 다 장학금으로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우등생 장학금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거 보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지금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9학년 때서부터 11학년 성적이 GPA가 3점이다. 3점은 B학점을 얘기하거든요. B학점 이상이면 1,000불을 주고 그리고 더 높은 점수면 더 많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준에 맞아야지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성적과 GPA 우수한 학생이 자기소개서 생활의 추천서를 내고 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면 매년마다 최대 4,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재단에서 매년마다 그 예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장학금 명목이나 장학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의 입장은 어떤 장학금을 내걸고 주겠다가 아니라 그 학생의 장점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 학생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리버티 대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면 그런 데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GLCS 학생들 리버티 입학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리버티에서 제공하는 중고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커리큘럼에 맞추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준비된 중고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 GLCS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
담임 선생님이 담당하는 경우, 제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크레딧 코스는 미국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현지에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학습하고 질문하고 점수를 받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조금이라도 인정이 들어가는데요. 미국 선생님은 짤없습니다. 아주 높은 기준으로 미국 학생들과 똑같이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은 크레딧 코스를 추천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도록 아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 준비반 운영해서 지금 영어 학습을 토플 튜토리얼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해서 토플 아까 61점이 저희 목표는 절대 아니고요. 토플에서 좋은 점수를 내려고 시험 준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쓰기 및 영어 독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카데믹한 영어도 배우지만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버티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티 코리아에서 정세기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번 캠프 때 참여했을 때도 많은 리버티 관계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 있는 세밀리는 어드미션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입학하는 국제학생들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어드바이저고요. 그 외에도 이미 리버티에 갔더니 저희 학교를 아시는 분이 너무 많고, 또 그곳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도 우리 GLCS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리버티 대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GLCS에 대해서 갖고 있고, 또 제가 갔을 때 많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캠프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버티에게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한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리버티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리버티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 졸업생인데요. 다녀보니까 확실히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배웠던 게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렇게 종교가 없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 대학이 명문일 수도 있고, 또 이름이 이렇게 되게 큰 학교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또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요즘 세대를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 인성교육이랑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받는 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것을 믿고, 또 내가 비즈니스맨이든지 의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간에 정말 옳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LU에서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이 있다면, 특별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이 당연히 성경학 공부도 있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목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이 비즈니스 공부를 하던 간에, 간호학 공부를 하던 간에, 역사 공부를 하던 간에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과학을 배우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배우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커리큘럼에서만 교과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수님들 간의 관계,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매일의 생활이 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매 수업이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교수님과도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랑 그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곳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또는 고등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공부는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장학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시면 올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토플 점수를 높게 받으실수록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럼 아이템 점수를 많이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학금을 특별히 많이 준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런 게 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한 학생이라는 게 보여지면 잘 보여지게 될수록 저희가 더 장학금을 이렇게 너그러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권해드려요. 네, 그러면 리버티에서 가장 그래도 저희가 접했던 가장 멋졌던 것이 컨보케이션이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컨보케이션은 일주일에 3번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처럼 항상 이렇게 뭐 수요예배 들으시듯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즐거운 시간 제공해주고 또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초청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다는 거는 제가 학생이면서 못 느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추억이 돼가지고 나중에 공부에서 일어났던 재밌는 일들에 대해서 뭐 농담도 친구들이랑 하게 되고 오히려 또 리버티 학생들끼리 좀 더 이렇게 우애가 끈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LU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메시지. 네, 리버티는 확실히 오셔서 보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설뿐만이 아니라 정말 학교의 가치관, 정신 그런 게 너무나 좋은 학교이고 또 와서 보시면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그런 정말 저는 학생이면서 정말 즐거운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준비하시면서 꿈을 잃지 마시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들이 그 리버티 대학을 추천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버티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리버티 대학을 우리가 왜 추천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학교도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계획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학 과정을 같은 가치관으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그 헨라우스에도 있지만은 다른 대학들도 기본 정보를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위에 노란색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크리스찬 대학이고 밑에 있는 것이 일반 대학인데 크리스찬 대학 리버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골든 칼리지라고 좀 소규모의 크리스찬 대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리버티 대학처럼 종합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좀 작은 대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무디가 이렇게 있는데 무디는 사역 중심. 이제 내가 뭐 목회를 하겠다. 청소년 목회를 하겠다. 아니면 선교사를 나가겠다. 이런 사역 중심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또 무디 같은 학교를 갈 수가 있죠. 무디 같은 학교는 등록금이 한 2만 5천 불 총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한 10,000불 정도는 등록금이 면제가 돼요. 모든 학생들에게. 그래서 기숙사비하고 활동비만 내게 되는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골든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인문학 대학이에요. 좀 소규모의 인문학 대학.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한 10월 18일 후에가 한번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표자가 오시게 됐는데 그때도 한번 이제 아이들하고 소개하시는 시간이 되겠는데 상당히 그 학업도 높고 인문학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GPA 나와 있고, 토플이 나와 있고, SAT, SAT2, ACT, 그다음에 학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일러 유니버시티는 이제 리버티와 비슷한 그런 크기의 종합대학입니다. 텍사스에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판이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학비들이 좀 비싸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장학금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비용을 제가 좀 청구했는데 실제 비용이 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3만에서 4만, 메일러는 4만 정도, 리버티는 15,000. 리버티는 평균적으로 내는 학생 실비가 그러니까 22,000